윤서는 잃어버린 남편의 자리를 채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뜻밖의 따뜻함이었다. 죄와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던 그녀는 결국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보기로 한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금기된 사랑의 기록, 지금부터 함께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끝없이 내려앉던 그날, 윤서는 검은 상복 속에 자신을 숨겼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폐를 조였고 조문객들의 위로는 공허하게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32살, 이제 막 꽃을 피워야 할 나이에 그녀는 과부가 되었다. 영정 속 남편 민준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다. 마치 이 모든 슬픔과 무관한 사람처럼. 윤서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결혼 3년 사랑했던가? 아니, 사랑하려 애썼던가? 이제 와서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것조차 무의미했다. 윤서야. 낮고 깊은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고개를 들자 시아버지 현수가 서 있었다. 56의 나이에도 그의 어깨는 고닫고 검은 양복 속 윤곽은 단단했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아버님. 윤서는 작게 답했다. 현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 있었다. 같은 사람을 잃은 두 사람의 슬픔이 그 접촉 속에서 조용히 공명했다. 고생했다. 현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는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하지만 윤서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조문객들이 떠나고 밤이 깊어졌다. 장례식장은 텅 비었고 이제 남은 건 두 사람뿐이었다. 윤서는 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모든 소리를 지우고 있었다. 현수는 멀찍이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느다란 어깨에 숙인 고개. 며느리였지만 이제 그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아들마저 잃었다. 이 넓은 집에는 이제 그와 윤서 단 둘만이 남았다. 집으로 가자. 현수가 말했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란히 장례식장을 나섰다. 눈은 그들의 발자국을 금세 지워버렸다. 마치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라는 듯이.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흘렀다. 윤서는 창밖의 흐릿한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아직 찾을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현수는 먼저 차에서 내려 윤서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내리려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다. 순간적으로 현수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 윤서는 현수의 가슴에 기댄 채 얼어붙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심장 박동이 또렷했다. 괜찮나? 현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의 손이 떠난 자리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감사합니다. 윤서는 작게 속삭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수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다. 하얀 입김이 공중에 흩어졌다.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눈은 밤새 내렸고 정막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리고 그 정막 속에서 금기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났다. 윤서는 시댁에 그대로 남았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부모의 권유도, 독립하라는 친구들의 조언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막연한 감정만이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넓은 식탁에 두 사람만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윤서가 차린 소박한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그러나 대화는 없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물을 마시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잘 먹었습니다. 현수는 항상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편히 쉬세요. 같은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내리깔았고 거실에서 동시에 있게 되면 한 사람이 먼저 자리를 떴다. 무엇이 두려운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윤서는 평소보다 늦게 저녁 준비를 마쳤다. 식탁 위에 음식을 나르다가 그녀는 발을 헛디뎠다. 뜨거운 국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기울었다. 순간 강한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현수였다. 그는 윤서의 팔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기울어진 국그릇을 받쳐냈다. 국물이 그의 손등에 튀었지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소나기의 힘은 단단했다. 윤서는 그제야 자신이 그의 팔에 기댄 채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다친 데는 없나? 현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다. 마치 놓으면 다시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몇 초였을까 아니면 더 긴 시간이었을까? 현수가 먼저 손을 놓았다. 그의 손등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화상입니다. 찬물에. 윤서가 다급히 말했지만 현수는 손을 흔들었다. 괜찮다. 이 정도는. 그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윤서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자신도 놀랄 만큼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아버님. 현수가 멈춰 섰다. 윤서는 그의 손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찬물을 틀어 그의 손등을 씻겨 주었다. 붉게 부푼 피부 위로 물이 흘렀다. 아프시겠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수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작고 하얀 손가락들이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 손길이 이상하게 뜨겁게 느껴졌다. 윤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봤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네,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윤서는 약을 발라주고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았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거칠었다.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이 새겨진 손이었다. 다 됐습니다. 윤서가 손을 놓으려는 순간 현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듯. 하지만 그는 곧 손을 거뒀다. 수고했다. 그는 서재로 향했다. 윤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끝에 남은 그의 체온이 사라지지 않았다.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드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윤서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손바닥을 펴보았다. 아직도 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아니, 느껴지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복도 끝 서재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다. 현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책장은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붕대 감긴 손등에 고정되어 있었다. 고요한 밤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각자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무언가 달라졌다. 윤서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손길이 떠올랐다. 거친 손가락의 감촉,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어둠 속에서 빛나던 눈동자. 이러면 안 돼. 윤서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다. 그는 시아버지였다. 남편의 아버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가슴속 떨림은 이성의 목소리를 지워버렸다. 밤 11시 윤서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마루 끝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현수였다. 그 역시 잠들지 못한 채 서재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못 주무시나 봐요. 윤서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현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복도의 거리가 좁혀졌다. 너도. 짧은 대답.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윤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윤곽을 비췄다. 윤서는 숨이 막혔다. 그의 시선이 너무 뜨거웠다.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등이 벽에 닿았다. 아버님, 현수라고 불러. 갑작스러운 말에 윤서는 눈을 크게 떴다. 현수는 그녀 앞에 멈춰 섰다. 팔을 뻗어 그녀 옆 벽에 손을 짚었다. 윤서는 그와 벽 사이에 갇혔다. 왜 그러세요? 나도 모르겠다. 현수의 목소리는 거칠게 흔들렸다. 그는 다른 손을 들어 윤서의 뺨을 스쳤다. 손끝이 그녀의 피부를 타고 내려갔다. 턱선을 따라 목덜미로. 이러면 안 되는 거. 나도 안다. 그의 숨결이 가까웠다. 윤서는 온몸이 굳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의 손길이 뜨거웠다. 너무나 뜨거워서 피부가 타들어갈 것 같았다. 하지만 현수는 그녀의 귀 옆으로 속삭였다. 너도 느끼고 있잖아.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걸. 윤서의 입술이 떨렸다.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빨라지는 심장, 뜨거워지는 숨결, 마비되는 이성. 안 돼요. 가까스로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의 가슴을 밀치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셔츠를 움켜쥐고 있었다. 현수는 고통스러운 표우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뒤로 뺐다. 윤서를 향한 손을 거뒀다. 미안하다. 그는 돌아서서 서재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미쳤어. 나 정말 미쳤어.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왜 멈췄을까? 왜 그가 물러났을까? 그리고 자신은 왜 아쉬워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피했다. 하지만 시선만은 피할 수 없었다. 식탁에서, 거실에서, 복도에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공기가 달아올랐다. 금기는 선을 넘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그 선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의 끝이 어디인지를. 눈이 내리던 밤이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끝없이 떨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우는 고요한 밤. 윤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은 오지 않았다. 며칠 전 복도에서의 일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피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만 갔다. 윤서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가슴이 답답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다. 눈송이가 그녀의 뺨에 닿아 녹아내렸다. 마치 눈물처럼. 그때 방문 밖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윤서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누군가 복도에 서 있었다. 발소리도 말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현수였다. 윤서는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에 올렸다. 그러나 돌리지 못했다.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 같았다. 문 밖에서 현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노크를 하려다 멈추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들어가.
그냥 돌아가. 현수는 자신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문에 이마를 기댔다. 나무 문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윤서야. 그의 입술에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름은 그의 가슴 속에서 울렸다. 고통스러울 만큼 절절하게. 문 안쪽에서 윤서는 몸을 떨었다. 그가 거기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단 한 겹의 문만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 하지만 그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윤서는 천천히 문에 손바닥을 댔다. 그리고 속삭였다. 저도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문을 통과해 현수에게 닿았다. 현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윤서. 이번엔 소리가 났다. 간절하고 애절한 목소리. 윤서는 문에 이마를 기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님.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 현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도 안다. 하지만 그는 문에 손바닥을 댔다. 마치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듯. 나무문 너머로 그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너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이 집에서 너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너를 가질 수 없다는 게 미칠 것 같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 역시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같은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닿을 수 없는 잔인한 거리. 저도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아버님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보지 못하면 더 아파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랑인지 죄인지 둘 다다. 현수가 쓰게 웃었다. 사랑이자 죄야.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침묵이 흘렀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다. 마치 모든 죄를 덮으려는 듯. 문을 열어줘. 현수가 속삭였다. 윤서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안 돼요. 알아. 그래서 부탁하는 거다. 내가 들어가기 전에 네가 문을 열어줘. 그래야 내가 이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어. 역설적인 말이었다. 문을 열어야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니. 하지만 윤서는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넘지 않겠다는. 윤서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떨렸다. 돌리면 끝이었다. 돌리지 않아도 끝이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이었다. 결국 그녀는 손을 내렸다. 미안해요. 저 못 열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현수는 돌아갔다.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복도 끝 서재에서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하얀 눈도 그의 가슴속 불길을 끄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같은 고통을 느꼈다. 금기의 선은 아직 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 위에서 그들은 이미 추락하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갔다. 그날 밤 이후 현수와 윤서는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물러섰다. 말을 섞지 않았고 시선도 피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타들어갔다.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정원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윤서는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흙을 만지고 꽃을 심으며 마음을 달래려 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윤서는 정원에서 장미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다. 붉은 장미들이 만개해 있었다.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꽃, 마치 그들의 사랑 같았다. 조심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현수가 서 있었다. 그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가시에 찔리겠어.
현수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윤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장미 가시에 찔렸다는 것을. 괜찮아요. 윤서가 손을 빼려 했지만 현수는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상처를 입술로 감쌌다. 윤서의 숨이 멎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피부에 닿은 순간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그녀는 손을 떨며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버님, 현수라고 불러. 제발. 현수는 그녀의 손가락에서 입술을 떼지 않았다. 피를 할아내듯 천천히 섬세하게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의 눈빛은 어두웠다. 참아온 욕망이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못 참겠어. 현수가 속삭였다. 그는 윤서의 손을 놓고 대신 그녀의 허리를 당겼다. 윤서가 그의 품에 안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안 돼요. 우리 안다. 죄라는 것도 안다. 현수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하지만 너를 안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 긴 겨울 동안 너를 원하며 미쳐갔어.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타고 올라갔다. 윤서는 몸을 떨었다. 거부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몸은 그의 품에 녹아들고 있었다. 저도.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도 당신을 원했어요. 매일 밤 미칠 것 같았어요. 그 고백이 마지막 이성의 선을 무너뜨렸다. 현수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을 바라봤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허락해줘. 윤서는 눈을 감았다. 대답 대신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허락의 신호였다. 현수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곧 격렬해졌다. 참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들은 서로를 탐했다. 죄책감도 세상의 시선도 잊은 채. 키스는 깊고 절망적이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니, 실제로 마지막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현수는 윤서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그녀의 등, 허리, 엉덩이를 타고 손이 움직였다. 윤서는 신음을 삼키며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집 안으로. 현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다. 정원의 장미들만이 그들의 죄를 목격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현수는 다시 그녀를 끌어안았다. 소파에 그녀를 눕히고 그 위로 몸을 숙였다. 윤서는 그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 속에는 욕망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라도 거부해. 이 선을 넘으면 넘어요. 윤서가 그의 목을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함께 넘어요. 함께 지옥에 가요. 그 말이 마지막 주저함을 지웠다. 현수는 그녀에게 몸을 맡겼다. 윤서 역시 그를 받아들였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다. 옷이 벗겨졌고 피부가 맞닿았다. 금기는 무너졌고 죄는 완성되었다. 오후가 저물 때까지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그 순간만큼은 사라졌다.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다. 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을 때 현수는 윤서를 끌어안은 채 속삭였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윤서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흘렀다. 행복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저도 사랑해요. 세상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순간이 전부였다. 금기를 넘은 사랑. 죄이자 구원인 감정. 봄은 그렇게 왔다. 꽃이 피듯 그들의 사랑도 만개했다.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향기롭지만 독이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